크리스마스 이야기 그 첫 번째. 스크루지. 아주 오래전 스크루지와 말리는 사이좋은 동업자였다. 각자는 상대편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상대편보다 부자가 되려고 길을 썼다. 말리가 죽은 지 7년이 지난 지금도 회사는 여전히 스크루지와 말리사라고 불렸다. 그들의 사무실에 가면 스크루지와 말리라고 문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스크루지가 유일한 사장이다. 스크루지는 사람들 모두에게 심술궂고 인색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돈 쓰는 것을 무척 싫어했고 자선을 베푸는 것은 더욱 싫어했다. 냉기는 또 어떻고 스크루지의 얇고 창백한 입술과 얼음처럼 푸른 빛을 띤 코, 그리고 작은 붉은 눈이 그 냉기를 말해주었다. 그의 무미건조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에도 한기가 묻어났다. 그중 최악은 그 냉기를 느끼는 것이었다. 스크루지의 사무실은 아주 추웠고 특히 크리스마스에는 더했다. 스크루지는 불을 피우기 위해 석탄 사는 것을 매우 싫어해서 그의 사무실은 항상 춥고 어두웠다. 오후 3시밖에 안 되었지만 짙고 습한 안개 때문에 벌써 컴컴해지고 있었다. 사무실에 있는 유일한 또 한 사람은 스크루지의 직원인 밥 크레칙이었다. 자그마한 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밥은 불빛으로 사용하고 있던 촛불에 손을 녹여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삼촌,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벼랑간 유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크루지의 젊은 조카 프레드였다. 쓸데없는 소리. 스크루지가 대꾸했다. 스크루지는 이를 방해받아 화가 난 것 같았다. 쓸데없는 소리라고요? 왜 크리스마스가 쓸데없다고 생각하세요, 삼촌? 프레드는 온화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진심은 아니시겠죠?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좋아한다고요. 아니, 말한 그대로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도대체 뭐가 즐거운 거냐? 넌 가난뱅이잖니. 네가 즐거운 일은 하나도 없을 텐데. 그럼 삼촌은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삼촌은 부자시잖아요. 프레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스크루지는 화가 치밀었다. 세상에는 돈 한 푼 없으면서 서로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바보들이 많이 있지. 삼촌, 그러지 마세요. 1년 중 좋은 때잖아요. 좋은 때라고? 뭐가 좋은데? 아무도 일을 안 해서 난 크리스마스에는 돈 한 푼 못 번다고.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삼촌, 크리스마스는 돈과는 상관없어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좋아요. 크리스마스는 행복하고 너그러워지는 때라고요. 프레드가 말했다. 비좁은 사무실에 앉아있던 밥이 맞장구 쳤다. 프레드 씨, 당신 말이 맞아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저는
일이나 해. 스크루지가 소리쳤다.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즐거워할 만한 일을 갖지 못하게 될 거야. 삼촌, 화내지 마세요. 전 그저 크리스마스 만찬에 삼촌을 초대하려고 왔다고요. 삼촌이 크리스마스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프레드는 그런 삼촌을 안쓰럽게 여겼다. 스크루지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안 간다. 난 너무 바빠. 너는 너대로 크리스마스를 즐기렴. 난 내 방식대로 보낼 테니 이젠 날 내버려 두려무나. 하지만 우리 만찬에는 오시지 않을래요, 삼촌?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깝게 지내야 한단 말이에요. 잘 가거라. 스크루지의 대답이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 섭섭하긴 하네요. 그래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랄게요. 프레드는 나가면서 추운 사무실에 있는 불쌍한 밥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라고 인사했다. 그래요. 선생님도 당신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밥도 따뜻하게 인사했다. 그리고 나서 밥은 프레드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가 안개 속으로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심한 두 바보가 서로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기원하는군. 스크루지가 비아냥댔다. 바로 그때 값비싼 옷을 입은 뚱뚱한 신사 둘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스크루지 씨와 말리사 맞죠? 그렇소만. 다시 일을 방해받은 것 같아 화가 나서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실례지만 스크루지 씨인가요? 아니면 말리 씨인가요? 두 신사 중 한 사람이 물었다. 말리는 죽었소만. 말리는 1836년, 그러니까 7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죽었지. 유감이군요. 그 신사가 다시 말했다. 그렇지만 1년 중에서 축복받은 이 시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답니다. 감옥이랑 고아원이 있지 않은가? 스크루지가 물었다. 그렇지요. 감옥이랑 고아원이 많이 있지요. 가난뱅이들을 위한 구빈원은 다 뭐하고? 스크루지는 야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슬픈 일이지만 구빈원도 고아원도 감옥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조차 갈 수가 없답니다. 그들은 추위에 떨고 있고 먹을 것도 거의 없답니다. 돈을 좀 기부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수. 너무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렇지만
그들 중 몇몇은 죽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들을 돕지 않으시겠어요? 돕고 있소. 그들은 이미 내게서 그리고 내가 낸 세금에서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갔어. 그뿐 아니지. 지금 세상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게으른 인간들, 그런 사람들 몇 명쯤 죽는 건 오히려 잘 된 일이지. 두 신사는 스크루지가 그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들은 밥에게 유감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고 더 이상 일을 방해받는 일을 없도록 해. 스크루지가 그의 사원에게 소리쳤다. 오후는 서서히 저녁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내일은 하루 종일 쉬기를 원하겠군. 스크루지가 사원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하루 종일 집구석에 앉아서 급료도 받고 싶은 게지. 괜찮으시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요. 밥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을까봐 걱정스러웠다. 쓸데없는 소리. 조금도 괜찮지 않아. 매년 12월 25일엔 자네는 일하지 않지만 난 자네에게 급료를 지불해야 하지. 그건 거저주는 돈이란 말이야. 밥은 두 손으로 모자를 꽉 잡은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좋아. 어쩔 수 없지. 하지만 26일에는 일찍 나와야 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밥은 스크루지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서둘러 사무실을 떠났다. 일단 밖으로 나오자마자 밥은 일에 관한 것은 모두 잊었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밥은 가족들에게 가고 있으니 그저 행복했다. 밥은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스크루지는 자신의 빈집으로 돌아갔다. 집은 춥고 컴컴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둠을 두려워했지만 스크루지는 그 반대로 좋아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드니까. 그러나 그날 밤 스크루지가 집에 들어오자 평소와는 다른 것 같았다. 아마도 그건 그 집이 말리의 집이었고 말리가 정확히 7년 전 바로 오늘 죽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그저 짙은 안개로 집이 평소보다 어두웠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마치 다른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집안에 있는 것만 같았다. 스크루지는 초에 불을 붙여 방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쓸데없기는.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고.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루지는
방문을 꼼꼼하게 잠근 후 난로에 불을 아주 조금 피웠다. 난로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스크루지는 집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스크루지가 다시 둘러보았지만 그건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일 뿐이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스크루지는 또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렸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위층 마룻바닥에 사슬이 질질 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스크루지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스크루지가 속으로 생각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크게 울렸다. 스크루지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천천히 무엇인가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말리의 낡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온 몸에 사슬이 감겨 있었다. 너무나 익숙한 장부책이랑 무거운 금고, 열쇠와 자물쇠 같은 것들이 사슬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것은 그 얼굴이었다. 그 얼굴. 스크루지는 이내 그것이 말리의 얼굴임을 알아보았다. 누구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말고 누구였는지를 묻게. 그렇다면 누구였소? 내게 원하는 것이 뭐요? 스크루지가 외쳤다. 자네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않는가? 자네의 눈에 다 쓰여 있구만. 자네일 리가 없어. 그건 불가능해. 스크루지가 말했다. 아닐세, 스크루지. 자네는 알고 있어. 제이콥 말리. 자네의 옛 동업자라는 것을 말이야. 그 유령은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스크루지는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겁이 덜컥 났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두 눈을 들여다보자 섬뜩했다. 어떻게, 그리고 왜인지는 몰랐지만 스크루지는 그가 말리라는 것을 알았다. 스크루지는 정말로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래, 자네가 제이콥이라는 것은 알겠네. 그런데 왜 여기에 온 건가? 뭘 원하는 거지? 말을 하는 스크루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서늘해졌다. 나는 머무를 수가 없다네, 스크루지. 나는 휴식도 평온함도 없이 떠돌아다녀야만 하지. 말리의 유령이 떠오르며 말했다.
기다려보게, 제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줘. 스크루지,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하지. 그게 오늘 밤 내가 찾아온 이유, 그 이유이기도 해. 새 유령이 자네를 방문할 것이네. 오늘 밤 1시가 되면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날 게야. 내일 같은 시간에 두 번째 유령이 올 게고, 그리고 세 번째 유령이 그 다음 날 밤에 방문할 거야. 말리의 유령은 창문 너머로 떠올라 사라지기 시작했다. 기다리게. 자네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겐가? 내게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는 없나? 스크루지는 창문으로 다가가며 외쳤다. 안 되네, 스크루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게야. 그렇지만 내가 자네에게 한 말을 꼭 기억하게. 새 유령과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에 관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곧 자네 자신의 무거운 사슬을 보게 될 것이네. 이 말을 남기고 말리의 유령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말리가 어디로 갔는지 보려고 창가로 다가갔을 때 갑자기 저 아래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크루지는 다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령들이 내는 소리였다. 유령들은 모두 고통과 외로움에 울부짖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을 도우려 했지만 유령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산 사람을 도울 수 없었다. 스크루지는 급히 창문을 닫았다. 쳇! 이런 일이 일어났을 리 없어. 이제 다시 자야겠다. 내일이면 다 좋아질 거야. 스크루지는 문이 잘 잠겨 있는지 2번이나 확인하고는 편치 않는 잠을 빠졌다. 스크루지는 눈을 떴다. 아직 어두웠다. 그게 다 꿈이었을까? 어떻게 죽은 말리가 나를 찾아올 수 있었겠어? 스크루지는 의아했다. 바로 그때 스크루지는 첫 번째 유령이 새벽 1시에 올 거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났다. 곧 스크루지는 시계가 1시를 알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게 그저 악몽일 뿐이었어. 스크루지가 안심이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난데없는 빛이 방 안으로 가득 채워졌다. 스크루지의 침대 발치에 하얀 형체가 보였다. 그 얼굴은 어려 보였고 입고 있는 옷은 온통 흰색이었다. 네가
첫 번째 유령이냐? 스크루지가 물었다. 맞아요. 나는 크리스마스 과거의 유령이죠. 첫 번째 유령이 조용히 대답했다. 누구의 과거지? 스크루지, 당신의 과거요.